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그 패시즘과 제도 정치에 대한 연구의 일환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했던 풍계필라 통제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동일한 제목으로 음란과 혁명이라는 책이 이제 원래 이 막스 콘델레보다 좀 이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약간의 요약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책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거기 밝혀놓았다시피 제가 그동안 했던 작업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부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음란과 혁명이고 제가 색을 얻지 못한 자들과 색스러운 자들이라는 주제를 붙였듯이 오늘 뭐 정록부 연대라는 주제를 이제 말하자면 색과 정치 또는 이른바 연대라는 것들은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한가? 뭐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좀 그것을 우회해서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색과 정치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를 논의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그 풍계문란이라는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사실 그게 이제 그 파시즘으로서의 어떤 이전에 생각했던 반파시즘과는 다른 어떤 이탈의 가능성들을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풍계문란 연구라는 것에 도달하게 됐고 풍계문란 연구를 하다가 정념에 관해서 연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정동의 문제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연구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그 풍계문란한 자들을 뭐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스릴 수 없는 자들, 언거버너블즈이거나 뭐 푸코식으로 얘기하면 악명으로 남은 자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역사 작업을 하면서 이들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건 이제 경찰 자료라든가 혹은 이제 기껏해면 신문이나 이런데 이제 그 체포 자료라든지 뭐 단속 자료라든지 뭐 사회 정화라든지 사회 문제적인 집단에 관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오래 하면서 나름으로 어떤 세계라든지 혹은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계시를 받은 건 아니고요. 누구나 역사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상을 얻게 된다고 자기가 그 연구를 통해 작업들을 통해서 갖는 상들이 있는데요. 그 제 책 음란과 혁명이 이제 그 상들 제가 그 시대마다 본 상들을 그 언어화 시켜서 그러니까 언어의 형태로 그 상을 전달해 보려는 시도들이었고 근데 이제 그 책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근데 이게 너무 긴 시간에 사실은 다루고 있는 작업들이라 제가 보았던 그 상의 어떤 이미지의 단초만이라도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전해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미지를 사실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실린 이미지는 그 색과 정치를 흑백으로 실어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넣었고요. 이게 이제 그 왼쪽에 이제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간축을 따라서 돼 있고 이 이미지의 원소스는 각 시대별 이게 전부 다 단어 그 문자 언어를 재구성해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다 역사적인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쓰였던 언어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왼쪽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움직일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왼쪽에 이렇게 구별선들이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부적절한 정념의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적절한 정념이라는 게 풍계문란 통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른바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에 있어서의 법적인 사실 통제의 기준이자 담론적인 기준이기도 해서요. 저 부적절한 정념의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래와 위로 이렇게 분할선들이 생겨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 그 부적절한 정념의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 이 아래쪽이 자연 상태라든지 또는 이제 이 비국민화라든지 또는 비언어화라든지 개토화 로컬 또는 전쟁 상태 이게 이제 시기별로 좀 달라지는데요. 그 아래 맨 밑은 비국민입니다. 저 위가 사회 상태, 그다음에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까지 해서 이 뒤에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크랙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딧불같이 반짝이는 이것들이 정동의 키워드들인데요. 뭐 불안, 외로움이라든지 이제 이것 속에서 이제 이 주체들이 어떻게 배치되는가, 또 이 이제 부적절한 정념의 담지자들의 주체 위치가
이 선을 따라서 아래와 위로 움직이는 역학들을 제가 이제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살펴본 결과를 이미지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책에 그 248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냐면 사실 풍기물량 연구는 한국에서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풍기물량 연구를 또 이제 음란물에 대한 연구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풍기물량 연구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출현하는가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뒤따라가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 뒤따라감이라는 건 단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사후적 검토라는 차원의 뒤따라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제 정치적 주체화 또는 정념의 정치적 이행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역사적 전망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혁명적 낙관론이나 비관론과도 구별되는 그 이행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갖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0년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정치적 주체화 또는 정념의 정치적 이행이라는 게 당대에 있는 결실을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가 되고 그 가능성, 이게 이제 이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 제 역사적인 추적의 결과로서 항상 이미 이곳에 당도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식의 역사적 전망 일각과 관점은 당대의 국면에 대한 정세 판단 같은 태도와는 좀 관점을 달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역사적 전망이라는 건 정세 판단의 시급성에 비춰보자면 너무 늦거나 너무 뒤처진 논의로 보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점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우려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다른 점에서는 이 역사적 전망이라는 건 정세 판단 또는 현실주의 조급성과 그 양면의 환면 사이와 안보운동과 거리를 취하면서도 그런 정치적 주체에 대한 역사적 믿음의 양식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풍기물란, 최근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어가지고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것들이 이제 일제시기 만들어진 이시키가이 조례라고 해서 풍기물란 통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제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풍속 통제라는 것은 독일의 파시즘 모법을 모델로 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패전 후에 독일과 일본은 다 사라진 대표적인 파시즘 악법이지만 한국에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그리고 이 법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것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기물란이 도대체 뭐냐, 풍기물란 통제가 뭐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일종의 바람을 법으로 잡으려는 시도다. 이제 저 뒤에 보이는 많은 저 크랙 같은 것들이 일종의 바람이자 이제 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법으로 잡으려는 시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것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학문적 작업이라는 것도 이 바람을 이론이라는 소나기에 잡아보려는 시도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몇 분이나 남은 것일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왜 정독부에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이제 법제적 통제뿐만이 아니라 일제 시기부터 그럼 우리가 이제 정독보를 말씀드리는데, 레즈는 한국사에서 어떻게 레즈가 되었는가? 이거 이제 역사적 범주를 말하면 한국사에서는 사상, 그러니까 이 풍속 통제라는 법이 만들어진 한쪽에는 사상 통제라는 두 가지 양대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상 이고 레즈인데요. 그럼 사상의 규정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 100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풍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즈는 뭐냐? 풍속이 아닌 것이죠. 그게 단지 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도 그랬고, 지식인들, 사회주의 전이들도 사회주의적인 것은 무엇인가? 풍속이 아닌 것입니다. 또는 풍속이 아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풍속이라는 개념은 좀 되게 광범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풍속이 아닌 것이 한국사의 레즈. 그러니까 레즈의 신정함. 그러니까 특히 이 서화에 관한 논쟁에서도 제가 이제 그 논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레즈의 신정함이 보장되는 건 풍속의 합의가 제거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풍속, 이 풍기물란 자들은 어떤 색을 얻었을까요?
색깔은 네. 어떤 면에서 뭐 핑크 이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 핑크와도 다른,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색을 얻지 못했거나 혹은 기존의 색이라는 이름, 제가 여기서 언어화되지 못하는 정념이라는 말들도 쓰고 있는데요. 실은 그런 색으로 표상되지 않는 집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냐면 레즈가 자기를 레즈로 표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의 다른 자들은 색을 갖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야지만 스스로 레즈가 될 수 있고, 레즈의 순정함은 다른 존재들의 색을 박탈할 때만 가능해진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검토이고, 한국사에서 레즈는 어떻게 레즈가 되었는가를 알려면 실은 레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풍속을 통해서밖에 연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역사에 대한 한각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것이 연대라는 것보다는 제가 컨스텔라시온이라는 개념을 뭐 잘 아시는 베냐민의 개념이지만 그걸 통해서 게토를 아스트로 부적절한 정념을 정치적인 것으로 비언어적인 것을 시적인 것으로 라는 차원에서 색과 정치라는 것과 관련된 또 그 속에서 정치 주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다른 식으로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끝났군요.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의 말씀 통해서 이어서 듣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